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기다리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바로 영화 한산입니다. 8년 전인가요? 2014년도에 영화 명량이 개봉됐었죠. 당시에 관객 수가 1,70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요. 역대 한국 영화 관람객 수 1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영화 명량이죠. 특히나 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최민식 씨가 아주 열연을 펼쳐가지고 거의 이순신을 빙의하다시피 하면서 막 아주 열연을 펼쳤었죠. 영화 명량은요, 일본군의 배가 133척, 그리고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 애초에 이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식 아니죠,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아주 그냥 몰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번에 나올 영화 한산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1편 영화 명량이었잖아요. 이 한산은요, 이 명량 다음에 있던 전투가 아니라 명량 전에 있던 전투예요. 그러니까 명량은요, 이순신 장군의 거의 마지막쯤 가서 하는 전투고요. 한산은 되게 이순신 장군의 초창기 전투 중 가장 큰 전투입니다. 한산도 대체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하객진 전법 있잖아요. 한산도 옆 근처에서 배를 이렇게 하객진 모양으로 나열한 다음에 일본 배들이 이렇게 밀려오자 그냥 하객진 전법으로 대포를 쏘아대가지고 그냥 딱 막 이렇게 일본 군들이 마태행하는 뭐 그런 전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역사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요, 항상 그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의 생애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참 알면 재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그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그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그 젊은 시절의 이순신 장군은 어땠는가, 어떠한 이런 공무원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지역이 서울 중구 그 을지로 삼가랑 충무로, 맞아요. 이쪽 중구 충무로 을지로 삼가 이쪽 사이가 건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은 청소년기는 이 충남 아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외가가 있던 충남 아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에는요, 이 출세를 하려면 뭐를 해야겠죠? 그렇죠. 과거 시험을 봐야 됩니다. 과거 시험에는 무슨 종류가 있죠? 그렇죠. 문과랑 무과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20대 초반에요, 장인어른의 권유로 무과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28살이 되던 무렵에 무과 별시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과 별시는 이 공무원 특재 시험,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을 타고 가다가, 시험 보는 도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줄기를 다리에 묶어서 끝까지 시험을 완료했다, 뭐 이런 유명한 전설 같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년 후인 32살에 식년 묵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규 국가직 지방직 정규 채용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급제를 하면서 무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관직 생활은요, 바로 함경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국경의 최전선을 방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3년 후에는요, 이 서울에 훈련원 봉사직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어떻게 설명하냐, 육군훈련소 인사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제안이 하나 들어오죠. 직장 상사가요, 이순신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합니다. 자기가 아는 누구 아무개를 이렇게 꽂아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거절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상사가 부탁을 하면 자신에게 나중에 뭐 해가 되지 않을 부탁이라면 이게 들어주고 좀 친하게 지면서 인맥 관리하고 나중에 인맥을 활용해서 진급하고,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그냥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 거절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사의 미움을 받아서 이 지방으로 좌천되게 되죠. 그러다가요, 그래도 이러한 이순신의 강직하고 청렴한 일화 때문에 좀 중앙에서 소문이 돌았는지 이순신에게 좀 이렇게 진급의 기회를 주면서 이 수군 만호직을 이순신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뭐 중령 또는 해군 대령대는 좀 약간 고위 장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 좌수사,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함대 사령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이 한 개 또는 두 개인 이 장군을 말하는 거죠. 이 전라 좌수사가 이순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순신이 다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오동나무가 진짜 이쁘고 멋있게 자랐나 봐요. 그래서 해군 사령관이요, 자신의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순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순신이, 자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오동나무를 좀 베어서 나에게 갖고 오게 라고 하니까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답답한 공무원 이순신은요, 오동나무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제 국가의 재산을 어떻게 바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오동나무 베기를 거절하죠. 진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공무원을 봤나? 진짜 바보 이순신입니다. 그 가지고 오동나무 배워와가지고 그게 뭐 힘듭니까? 그거 배워와가지고 뭐 그냥 받으면 또 나로 진급하고, 이거 나도 뭐 인맥 관리하면서 나중에 쫙 고위 관료로서 좀 승진 기회도 얻고 이럴 욕심이 있을 텐데, 아니 그놈의 원칙과 소신이 뭔지 그거 지키느라고 맨날 사람들이 미움만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요,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요, 훈련원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병조판서가요, 병조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국방부 장관격입니다.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느낌의 그 관직인데요. 이 사람이 이순신과 우연히 활터에서 마주치게 돼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활터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격장?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과 병조판서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병조판서가 이순신 장군의 화살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화살통이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병조판사가 이순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네 그 화살통 진짜 예쁜데 나한테 하나 선물을 줄 수 없나?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라면요, 바로 무릎 꿇고 바칠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런 화살통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병조판사님. 이거 한번 이쁜 보여서 눈도장 찍으면 나중에 진급하는데 얼마나 도움입니까? 병조판사는요, 일반 그냥 고위 장교가 아니에요.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바보 이순신은요, 이것도 거절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러한 인사청탁이나 하면 당신에게 아부나 하는 사람을 비춰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 싫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답한 공무원, 이런 이순신이요, 뭐 서울에서 제대로 된 뭐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뭐 이렇게 또 전방 근무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최전방에서요, 녹둔도 전투라고 하는 아주 이순신 일생에서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데, 바로 이 전투에서 여진족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이렇게 맞서 싸우는데요, 이순신이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직장 상사의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파직하게 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 인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은 직위해제 신분으로요, 다시 여진족과 아주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답답한 이순신 장군의 일화 때문에요, 이 중앙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순신의 소문을 듣고 이순신의 됨됨이를 괜찮게 봤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순신의 친구였던 유성룡, 중앙 고위의 관료로 있었던 유성룡의 추천으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에 임명되게 됩니다. 전라 좌수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함대 사령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연도가요, 1591년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은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1591년은 언제죠?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입니다. 역사에 이런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에 이순신이 드디어 나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순신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예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이순신이 만약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순신이 1년 후에 임명됐더라면, 아니면 임명됐었다가 1년 전에 다른 관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조선의 수군은 쑥대밭이 되었고요, 임진왜란은요 조선의 승리로 절대로 이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막힌 타이밍. 결과적으로 이순신 장군은요, 뭐 옥포해전, 사천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이런 위대한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면서요 조선의 바다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요 진퇴의 양난에 빠지게 되죠. 그 결과 조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과연 영화 한산은 어떻게 이런 천재적이고 완벽한 전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지 참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최우승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